네, 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제가 오늘 출근을 하면서 그냥 영상을,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영상을 켰어요. 제가 오전에, 러닝 한 30분 정도를 하고 이제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러닝하는 시간이 저는, 하는 중엔 되게 힘든데, 하고 나면 되게 만족도가 있고 기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되게 굉장히 기분 좋게 회사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하고 자신의 기분을,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도 그렇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자신이 또한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알아야 되는 거, 등등. 자신이 어떤 걸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화는 날 수 있지만, 그 화났을 때 내가 그 화냄을 어떻게 빨리 패스를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화나는 과정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내가 왜 이러한 마음이 들었고 이러한 감정이 들여다볼 수 있는, 박스 밖에서 들여볼 수 있는지, 등등.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기분 좋게 해야 하는 거를 참 저는 지금 그런 훈련 또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남기고 싶은 건, 퀸즈 대학을 들으면서 제가 러닝을 해요. 운동을 할 때, 혼자 개인 운동할 때. 근데 오늘의 클로징을 역행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듣게 된 거였고, 이 클로징 역행하는 법이, 우리가 이제 클로징이라고 하는 거부터의 정의가 사실 일하고 돈 버는 거에 대해서만 클로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클로징은 일상에서의 클로징이 있다라는 거 혹시 아세요? 저는 이런 말의 표현과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거가 사실 제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이스간 대표님의 교육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일상의 클로징이란 이런 거 있잖아요. 소통 능력이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남편하고 영화를 보고 싶어요. 요즘 영화가 모아나가 지금 2가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모아나2를 보고 싶다고 한다고 제가 생각을 했으면 저의 클로징은 남편의 시간을 파악해서 같이 함께 영화를 보는 게 저의 클로징이에요. 왜 남편이 시간이 안 된다, 별로 보고 싶지 않다, 등등의 이유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클로징, 거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클로징을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엔 내가 원하는 클로징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거, 이게 일상의 클로징이에요. 남편뿐만 아니라 아이들 간에서도 내가 회사 누구나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진짜 클로징이잖아요. 그리고 소통 능력에서 그게 이제 사람을 설득하던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클로징은 이렇게 일상 클로징도 있고 모든 사람은 클로징을 하는 거다. 그러니 소통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그거는 알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제 브리핑 단계에서, 우리가 상담하는 단계에서 클로징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6단계가 있어요. 브리핑 기법, 상담 기법 6단계. 첫 단계가 경청이거든요. 경청을 잘 하려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 상대방이 술술술 말해주지 않죠. 그러면 거기에 저희는 질문을 좀 적절하게 해줘야 되고, 그 겉도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제가 고객에게 얻고자 하는 정보, 진짜 정보, 그리고 그 고객을 돕기 위해선 그 고객이 무엇이 얻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과 어떠한 부분을 해결하고 싶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얻어내기 위한 질문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러한 아이스 브레이킹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는 것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짜 뾰족한 질문.
아이고 죄송해요. 그 뾰족한 질문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고객에게 진짜 정보, 그리고 고객이 돕기 위해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 아이승훈 대표님이 표현하는 게 있어요. 중에게, 그 머리가 없는 중에게 빚을 파는 건 사기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왜냐면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만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항상 가르침을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이 첫 단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제가 신입사원들이 항상 실수하는 거,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내가 준비한 걸 어떻게 말할지가 포커스여서, 제가 초반에 이제 보험 상담을 처음 나갔을 때 고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객의 이야기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들었는데 그 당시엔 분명히 들어서 이해했는데 기억에 남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메모를 한다라도 왜 고객은 이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의 심리나 이런 것들을 아예 모르는 거죠. 이제 그리고 제가 긴장한 상태라서 제 말을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할까. 근데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왜 어려운지 이제 저는 알겠어요. 왜냐면 고객을 모르는데 어떻게 설득을 해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배워가면서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경청을 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질문을 통해 제대로 된 정보를 듣고 고객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제가 혜택을나 이런 것들을 줘야겠죠. 그리고 경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객이 어떠한 부분에서 살아왔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거를 해결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청동의예요. 고객이 말한 거에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설사 제가 판매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엄청 까고 무시하고 하더라도, 제가 판매하고 있는 지역을 까고 지역을 싫어하고 하더라도 그거를 정말 극단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동의를 해야 된다. 동의는 그냥 어설프게 동의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알승환 대표님의 동의를 들으면요, 진짜 소름 돋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 극단적인 동의라는 말의 표현도 사실 신조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동의를 함으로써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고립식 질문이에요. 고객이 무언가를 말했어요. 고객이 무언가를 말했으면 내가 근데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또 더 깊숙하게 고립시켜서 자꾸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 건지 점점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번째가 확정식 질문이에요. 확정식 질문은 뭐죠? 예를 들어, 만약에 이 거래를 통해서 너가 이렇게 된다면 할 마음은 있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라는 마법 같아요, 이거는. 누가 이렇게 표현도 하셨는데, 만약에 너가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거래 하나로 했을 때 너가 이런 혜택을 입는다면 너는 할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등등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거절이에요. 고객들의 거절이 있는데, 고객의 거절이 뭐가 있겠어요? 제품, 그 다음에 시간, 돈, 그 다음에 관심 없는 거, 무관심, 그리고 아예 자신의 왜 저기 하는지 말해주지 않는 거. 그게 굉장히 어렵고 무서워야 되는 거고, 그거를 끝까지 들어야 되는, 그리고 결정권자가 내가 아닌 배우자거나 누구거나 했을 때 이거를 거절 처리하는 거를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절 처리가 된다고 하면 안 될 이유가 없고, 그 다음 나머지는 클로징. 그래서 어떻게 계약은 현금에 너는 유동성이 있는지, 현금 관련해서 이제 결제를 하는 거에 대한 이 상담 기법을 제가 오늘 다시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랑 지금 이야기를 설명했을 때랑 아마 다를 거예요. 다른 이유가 제가 몇 번 고객들을 만나서 이런 실험을 해봤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번에 지난번에 제가 고객과 만나서 고객이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던 고객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통화를 했을 때 그 안에 저의 변동성 심리는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지? 이분은 저희 유튜브도 제가 링크를 다 이제 넘겼고, 이분과 한 2시간을 정말 통화해서 내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자기 있는 얘기를 다 한 처음이라면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사람이, 어떤 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선택으로 어떻게 가족을 지켜냈는지를 들었던 분이에요. 그런 분 통화하기 전에 되게 저의 마음에 변동성은 있었죠. 근데 그냥 통화를 했고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때 어떠셨냐, 저 만나고 어땠는지 들었고, 그리고 고객이 뭐 그냥 그렇죠, 사람 만나는 게,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떠셨냐 했을 때 뭐 그냥 저도 한번 사람이 인연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근데 지금 잘 전달이 안 되고, 그 다음이 그래서 제가 그때 브리핑을 정확하게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많이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저의 클로징은 다시 만남이에요. 그래서 다시 만남을 잡는 와중에 시간을 잡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주말만 되는데 그 주말 스케줄이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선 제가 놓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꼬리물기를 하면서 더 잡았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못했구나. 근데 제가 고객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어떻게 인연이 될지 모르고, 그리고 저의 브리핑을 아직 다 들어보신 게 아니니 제가 마지막으로 만나보고, 저도 거기가 아니면 저도 인연을 이제 더 이상 연결을 하지 않고 서로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면 된다. 그래서 그때 고객의 반응이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고 본인이 언제가 되는지, 이때는 뭐 때문에 안 되는지를 명확히 말씀을 해주셔서 다다음 주 토요일 되기 전,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다시 통화를 해서 스케줄을 잡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객과 만나보고 경험해보고, 고객이 바로 예스를 하질 않아요. 근데 제가 이분 또한 그 전에 몇 번 만나봐서 안 됐던 것들을 다시 보완해 가면서,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건 고객의 마음을 정말 시간이 길게 만나서 얻는 게 아니라, 아이승환 대표님 말씀처럼 단기간에 사람과 만나서 소통 능력을 배우면 단기간에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상대방의 그 깊숙한,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절대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는구나를 제가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브리핑 기법이 얼마나 제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수정해보고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안에서 제가 틀려보고 경험해보고 그 심리를 느껴보고 하니까 이 설명들이 더 좀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결국엔 이론을 뭔가 하나라도 배웠으면 그거를 그냥 믿고 실행해보고, 그게 기다 아니다를 내 안에서 내가 결정을 내서 버릴 건 버려야 된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그거고, 그래서 클로징을 잘하고 싶으면 결국엔 내가 클로징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과정들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가면서 그 안에서 틀리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배우면서 그 다음에 수정되는 자기 자신을 보고, 그 안에서 안 됐던 것이 그 다음 단계, 내가 2단계 동의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 3단계 고립식 질문이 안 됐던 게 됐네. 이제 그렇게 제가 훈련을 해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계약들도 하나씩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과 그런 작은 성공과 저의 변화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깨달아져 가고 알아져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저의 시간을 투자했고, 돈을 투자했고, 제가 배움을 위해서 제가 아이스근 대표님께 돈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투자를 하잖아요. 시간을 투자하면서 결국엔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얻어가면서 성공을 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배운 것들이 이론이 아니라 이제 현실에서 얻어가면서 성장하면서, 유튜브도 하면서 뭐, 이럴 때 저럴 때 있고, 감정 상태에 따라서, 저의 피곤 상태에 따라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이렇게 확실히 배우고 느끼고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힘과 에너지가 있게 제가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진짜 경험 속에서 나오는 디테일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